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언어의 경계가 깨지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 것이다. 전 세계의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내 물건과 내 지식과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인공지능 산업은 제가 보는 이제 미래학자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아주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이게 유행이 아니라 대세고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생성형 AI, 챗GPT,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챗GPT를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해서 AI 반도체 정말 뭐 이것에 대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올 한 해 아주 그냥 시끌벅적하게 들었죠. 이 챗GPT가 바꾸는 세상이 어떻길래 이와 관련된 산업이 폭발할까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과연 이 챗GPT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바꿨고 또 내년도 2024년 그 이후 어떻게 세상을 바꿔갈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미래학자시죠 최윤식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챗GPT가 올 한 해 엄청난 화두를 띄웠어요. 네네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2024년도 챗GPT 때문에 바뀌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좀 부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한 흐름은 2024년도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이 챗GPT, 뭐 구글의 바드나 뭐 네이버의 클로바엑스나 뭐 이런 것처럼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산업에 혹은 거의 모든 업무에 확산되는 그런 것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저도 챗GPT 유료 가입을 해서 좀 써보고 네. 편리하다? 근데 처음에 호기심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좀 안 해다가 그렇죠. 요새 또 하이퍼클로바엑스 네이버 나와서 몇 번 써보면서 야, 참 편하긴 편하구나. 네네네. 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챗GPT가 떠오르면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세계 1위의 기업인 애플이 도대체 왜 아무 액션이 없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애플이 액션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애플의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은 그러니까 애플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애플을 퍼스트 무버로 보고 있거든요. 애플은 퍼스트 무버가 아닙니다. 전략이. 아, 그래요? 오히려 애플은 트렌드를 끊임없이 추적하다가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방향이 나오면 그걸 가장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있어서 시장이 성숙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동시에 완성도 있는 제품을 내놓는 것. 그래서 시장을 순식간에 역전시키는 것. 이게 애플의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애플이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로봇도 그렇고요. 다 저는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생성형 인공지능도 이미 준비를 했고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그 에이작스라는 인공지능을 아주 오랫동안 좀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애플이 끊임없이 이렇게 특허가 나와요. 요 최근에 나온 특허가 핸들과 페달을 숨기는 그런 어떤 기술 이런 특허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애플은 내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 2024년 개발자 회의 때 애플에서 생성형 AI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은 것만 뿐이지 인공지능을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다룬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애플이 전략을 한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직은 오픈 AI가 선두를 치고 나가고 광풍이 일고 하지만 아직은 수익 모델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고 아직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확실히 되면 그러면 애플이 시장에 무르익었을 때 애플만의 고유한 어떤 그 기술 그다음에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이런 컨텐츠 시장 뭐 이런 것의 통합적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순간에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역전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그 애플 하면은 모든 그 이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애플 그럼요. 전기차도 만들고 있다, 그렇죠. 뭐 준비 중에 있다. 이 네네. 얘기가 몇 년 전서부터 나왔고 또 그런 인력들도 있고 네네네. 이번에도 이제 AI 관련해서도 분명히 아마
나오면 아마 그래서 애플이 나오면은 우리가 전부 기대하고 혁신이 그렇죠. 일어난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애플이 만약에 생성형 AI를 온 디바이스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애플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애플의 OS까지도 들어갈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들 생성 인공지능을 OS에다 붙인 것처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장터도 만들 거예요. 앱스토어도.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완전히 대세가 굳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온 디바이스 네.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디바이스에 AI 생성형 AI가 다 접목이 된다 그렇죠. 이건데 네네. 이랬을 때 달라지는 세상이 뭐 완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쓰신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 동시 통역이 가능해진다. 그럼요. 지금 삼성전자 가우디에서도 시연을 나온 거 시연 보고 나왔죠. 다들 놀랬거든요. 놀랬죠. 네. 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는지. 네네.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저의 강의나 뭐 이렇게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오래 전부터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언어의 경계가 깨지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예측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부분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전에도 언어의 경계를 깨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이번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버틀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이 지금 내년에 먼저 가우디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동시 통역 서비스를 내놓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시연도 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삼성만의 고유의 기술은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밑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깔고 있기 때문에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혹은 그 기술을 탑재를 하면 모든 회사들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삼성이 그 부분을 보고 일단 가장 먼저 시장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선점의 효과를 위해서 아마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삼성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회사들이 오히려 거꾸로 삼성이 이걸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그것을 빨리 출시를 하겠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왜 과거의 동시 통역하고 좀 다르냐? 과거의 동시 통역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동시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렇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은 좀 차치하고요. 그러니까 컨셉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대화를 할 때는요, 글 쓰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완성형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문법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문법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통역 서비스 혹은 번역 서비스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에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성형 인공지능 써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오타를 내든 문법이 안 맞든 뭐 길게 쓰든 짧게 쓰든 그러면 내가 쓰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문맥을 이해하잖아요. 맥락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맥락을 이해해서 답을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역할 때도 우리가 저렇게 대화하는데 문법도 안 맞고 하는데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요. 그 맥락을 이해해서 자기가 인간 통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통역을 해준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이제 삼성이 가장 먼저 스마트폰에 출시한 거고 다른 기업들은 다 그 뒤를 따라서 그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나오면 이게 꼭 스마트폰에만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즉 우리가 통번역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모든 디바이스에 전부 다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인류 역사상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이렇게 막 흩어졌던 이후로 드디어 다시 모든 사람이 언어는 다 다르게 있지만 자기 언어로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이제까지는 이렇게 핸드폰에 내가 말을 하고 이렇게 들려주고 네네. 보여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동시적으로 이렇게 하자마자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나 보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또한 중요한 차이점은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문법이 안 맞아도 내가 내 말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동시 통역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삼성이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처음 내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챗GPT 들어가면 모바일 버전에 들어가면 거의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걸 누르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가 음성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걸
이해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통역을 바로 해줍니다. 네. 삼성은 그 시스템을 폰에 조금 더 최적화시켜서 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서비스를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모든 언어가 거기에 다 이제 그렇게 통번역이 다 된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은 좀 재미있는 현상이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외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놓으면은요 통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이 시스템이 바로 통역을 해주고 예, 질문을 하면 다시 한번 해주고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기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컨텐츠나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전 세계 시장으로 한순간에 갈 수 있는 길도 열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으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고 예측을 하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어나 공간의 한계에 매여 있으면 저의 책의 시장의 한계는 한국 그리고 한국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상 공간이 열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가진 컨텐츠를 제가 만든 물건들을 일본에도 팔고 중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한번 얻었던 케이스가 이제 한국 사람이 호미를 만드는데 이 호미 그 대장장이가 사양 산업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만든 호미를 아마존으로 했더니 대박이 났잖아요. 그게 이제 공간을 깨는 거거든요. 네. 나의 어떤 비즈니스의 공간을 깨는 건데 이게 이제 가상 세계 3 들어가면서 더 깨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언어의 한계까지도 깨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제품과 서비스가 있으면 얼마든지 공간, 지역적 공간이나 언어적 어떤 한계를 다 깨고 전 세계의 80억 명의 사람들에게 내 물건과 내 지식과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는 생성형 AI 해서 그냥 챗GPT만 떠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각 분야의 온디바이스 그렇죠. 이게 적용이 되면서 네네. 이러한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이 AI 반도체 이쪽은 네네. 더 커지는 게 아니냐. 당연하죠. 예, 그래서 관련된 뭐 요새 우리 한국 보면은 뭐 HBM이라든가 네네. HBM3라든가 AI 반도체와 관련한 그 기대감들 이게 이제 막 커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팩트에 기반한 거라고 봐야겠고. 그렇죠. 팩트에 기반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CPU, 현재 시스템이죠. CPU하고 GPU를 통합해서 AI에게 최적화된 어떤 그 프로세스를 하는 게 이제 1세대고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럴 프로세싱이라고 그래가지고 NPU라고 그러죠. 요 이제 어떤 반도체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요. 왜냐하면 CPU와 GPU를 가지고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이것을 더 통합해서 더 퍼포먼스를 더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대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뛰어들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서비스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도 이것을 얼마만큼 최적화시키느냐,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 혹은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가격 비용을 낮추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부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세대의 AI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어떤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하드웨어 부분도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견인하는 측면이 되는데요. 하드웨어 부분도 그 소프트웨어적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가장 좋게 만들 때 필요한 하드웨어 역량으로 교체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2세대로 넘어가고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궁극적인 거죠. 인간의 지금의 이제 AI가 인간의 어떤 학습 방식 또 인간 뇌의 신경망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하드웨어로 옮겨서 하는 그러니까 뉴로모픽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도 어떤 그 뭐 소재 그리고 제조 공정이나 혹은 뭐 장비나 이런 측면에서 전부 다 획기적인 변화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하신 2세대 NPU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정도 적용이 될지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이 기술은 사실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연구 개발된 뭐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업이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만 되면 잘 아는 국내외 기업들은 전부 다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특정 기업을 제가 거론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요. 기존의 유명한 반도체 생산 기업들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핵심은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갖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네, 우리가 그거 기술을 먼저 가지고 있죠. 개발하는 그렇죠.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장 이제 유리한 회사들은 그것을 서비스에 직결해서 붙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에 있다라고는 봐야 됩니다. 사실 뭐 이제까지의 그 속도 아니면 또 그 성과물을 통해서 이익을 올리는 거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가장 그렇죠. 근접해 있다 이렇게 가장 보는 근접해 게 있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여러분들이 눈을 좀 여기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높게 보는 거는 기술력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술력은 물론 기술력 자체 높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기술력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기술력은 기본이고요. 제가 엔비디아를 주목해서 보는 것은 시장을 굉장히 잘 읽어요. 그리고 빨리 대처한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그 시장에서 1등하는 기업들은 그 시장에 계속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은 기술 개발을 해도 빨리 안 가요. 그런데 그 흐름들을 빨리 따라간다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지금은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라든지 바드라든지 뭐 하이퍼클로바이스 뭐 이런 것 부분들에 이제 집중돼 있지만 인공지능 산업은 제가 보는 이제 미래학자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아주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더 커다란 어떤 그 산업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이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핵심이 지금은 미래형 자동차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전기냐 내연기관이냐 이제 이 생각이 있거든요.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뭐 제가 뭐 테슬라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핵심은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으로 들어가면 이 자체가 인공지능이에요. 네. 전기차를 돌아다니는 컴퓨터라고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돌아다니는 인공지능 디바이스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로봇도 들어갑니다. 뭐 그래서 이 인공지능 이 산업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시장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이것도 이제 사용량이 확 늘어나게 그렇죠. 될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NPU를 개발하게 되면 그건 또 더 대박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적용되려면 또 네트워크 장비도 다 교환이 여기에 맞는 스펙으로 또 다 교환이 그럼요.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산업,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비즈니스들인데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변환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트워크 반도체라든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술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6G입니다. 6G 통신 기술인데요. 이 6G 통신 기술이 되면 뭐 주파수 대역도 다르고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범위도 다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의 어떤 유통량도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6G 통신 혹은 7G 통신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제가 뭘 보냐면 키워드 하나 그러면 실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사실 실시간이 가능하죠. 5G에서. 근데 지금 5G는 실시간을 말하지만 이제 딜레이가 좀 큽니다. 근데 이 딜레이가 6G나 7G로 가면 딜레이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딜레이가 일정 있는 거하고 없는 건 무슨 차이냐면 딜레이가 일정 기간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5G 통신 안에서 할 수가 없으면 그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6G, 7G가 되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뭐 원격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얘기 나오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만 우리가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얘가 뭐 0.1초만 미스만 나도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하려면 6G, 7G로 가야 되는데 이것에 필요한 네트워크가 완전히 시스템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6G 안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면 중요한 어떤 포인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가 최종 단말기가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온 디바이스라든지 여기서 웬만한 걸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처리가 다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서버로 다시 넘어갔다 다시 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기지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에. 이 기지국이 이제는 이 6G나 7G의 어떤 그 효과를 내려면 이 기지국 자체가 미니 서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네트워크의 어떤 데이터 흐름이나 이런 모든 거 다 조정하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거기에 맞는 이제 반도체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6G 환경으로 가고 인공지능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네트워크 반도체도 획기적인 변화들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네트워크 반도체의 변화를 보고요. 여기에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도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작아지고 성능이 커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 환경, 이 실시간 환경, 이것에 최적화되는 어떤 기능들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가 또 다른 형태의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다들 내년도 투자의 포인트를 그 AI 쪽에서 잡아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온 디바이스가 되면서 생겨나는 어떤 새로운 산업들 혹은 서비스들 그렇죠. 뭐 관련된 이런 쪽이 앞으로도 상당히 그 이슈가 많이 발생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년은 그게 확대되는 개념이고요. 이제는 뭐 그냥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생성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제가 좀 비유를 드리자면 작년 11월 30일에 생성의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동안 광풍이 일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죠. 지금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들어가서 해보니까 별것도 없더라. 검색해보고 나서 뭐별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이 정도로 끝났죠. 그렇죠.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생성의 인공지능은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밖에 못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커져서 이게 질문을 잘 던진다든지 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구나 뭐 이런 이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도 초기 모델이니까 회사가 오픈 AI라든지 이런 데가 출시할 때 생각지 못한 이제 그 단점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환각 증세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무 말 되지 않지 뭐 거짓말 한다든지 혹은 최신 기사를 검색을 못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줬는데 이게 거의 다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됐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광풍에서 실망해서 다시 기대를 가지고 내년에 이게 확대되는. 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이게 유행이 아니라 대세고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투자자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술 개발이라든지 서비스의 새로운 어떤 그 만드는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내년에 어떤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도 경기 침체가 오면 투자할 곳 해가지고 바로 여기를 지적을 하시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기술 트렌드를 발표를 하면서 기술 트렌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트렌드를 여러분들 보실 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말 그대로 기술의 발달입니다. 이거는 기술의 발달은 경기 침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기업이 내가 뭔가를 투자한다든지 혹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에 투자한다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다른 중요한 어떤 그 동력을 하나 봐야 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은 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라는 변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술 발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것은 기술 발달 측면에서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든 오지 않든지 간에 생성의 인공지능이나 혹은 그것과 연관된 다른 디바이스 혹은 네트워크나 반도체 산업들은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오면 그것에 관련된 주가,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슬라라 혹은 뭐 이런 모든 뭐 주가들이 신제품을 발표라고 해도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보셔라.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럼 이제 주가가 저는 이제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줄기차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장은 지금 이제 요새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왜 잘 봐야 되냐면 지금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흐름들은 대세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먼저 회복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경기 침체 직전에 올랐던 주가를
다시 전고점을 그게 이제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혹은 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과해서 더 높게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올해 초반기, 지금 이제 주가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데 어떤 그 뭐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 유명한 주식들을 사지 못해서 좋은 가격에 사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이제 내년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런 어떤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에 주가가 하락할 때 그걸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번에 주가가 침체하기 전까지 경기 침체가 주가가 대폭락하기 전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랐는지 요걸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주식들이 어떤 주식이냐 기술과 경제력 해서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눈여겨두셨다가 주가가 하락을 해서 대폭락이 끝나서 반등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주가를 아주 싸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인사이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새로 쭉 성장하는 혹은 대세가 되는 새로운 기업들의 어떤 그 주식의 가치는 개인들이 평가를 잘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가를 하나 살면 뭐 이렇게 호재가 있다면 한 20-30% 만화의 한 2배 정도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적정 주가에 올라왔다 하고 팔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세가 되는 주가들은 한두 배가 아니라 10배, 2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는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미래의 어떤 그 기대 혹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샀지만 조기에 어떤 그 팔고 나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 불리한데 이번에 오른 주식들을 보시면 이게 최소한 그때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는 그러한 주식들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로 또 전환해서 또 생각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 침체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같이 보시는 게 사실 기술에 관련된 어떤 투자를 할 때 트렌드를 읽는 어떤 뭐 방법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